이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교육과정은 아니야.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보너스 단어? 그냥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좋다. 그 정도로 쌤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그럼 이것도 크게는 사실은 유진이랑 예진이가 뭘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얘들아, 괄호 2번이랑 괄호 4번의 형광펜을 쳐요. 요 상황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게 왜 가장 많이 나오겠어? 두 원이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맞아, 접하고 있으니까. 응,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접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차근차근 점점 우리 원을 겹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응? 그럼 봐봐. 자, 요렇게는 두 개가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데 서로 밖에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요 큰 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요 작은 원 반지름을 R 다시라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여기서 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요거 보면 우리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요거 반지름 길이 두 개 뭐 한 개? 더한 개 D보다는 뭐예요? 훨씬 작아요. 그러면 얘는 안 만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점점 갖다 붙는 거야. 갖다 붙기 시작하면 이제 두 개가 뭐 하는 순간이 오겠어? 맞아.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요건 정확하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왜 접하는 거, 왜죠? 왜 접한다고 얘기하고, 요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 굉장히 특이하지. 반지름끼리 두 개의 합이 어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랑 같아요. 는 R 플러스. 그러니까 등호되는 순간이 경계라고 보면 돼. 항상. 그리고 답은 항상 등호일 때를 묻기 때문에, 너네는 항상 특이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자, 여기서 그래도 그림을 하나만 그릴까? 우리 외접할 때 어떻게 그림을 보통 많이 그리냐면, 왜 이렇게 접선을 그어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 수선의 말, 여기 수선의 말 탁 떨궈가지고 가끔 요런 길이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우리 중3 거에 많이 나오네. 혹시 어떻게 했니, 기억나? 여기다 뭔 말을 탁 떨궈요? 수선의 말을 탁 떨궈요. 그러면은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떨 거야? 똑같겠지. 그럼 요 길이가 R 다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길이가 R-R 뭐가 될 거니까? 다시가 될 거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문제에서 원하는 요런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고 참고. 그럼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상황이 생기겠어, 얘들아? 그치,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 원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거든? 응? 요거 R이고, 요거 R 다시, 요거 D인데. 그럼 이번은 어때? D가 이제 두 개 반지름 길이 뭐 한 거보다는 더한 거보다는 뭐 한대? 작은데, 두 개를 뭐 한 거보다는 두 개 뭐보다는 차보다는 이게 뭐 하게 된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네. 근데 이거는 삼각형 성립 조건이랑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삼각형 성립 조건이랑. 그래서 우리 요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누가 클지는 모르니까 뭐를 씌워놓는다? 절대값.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차가 경계가 되는 거냐면, 자, 네 번째 경우가,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얘도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겠어?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뭐 하는 경우?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럼 요건 이제 원두랑 내접하고 있는 거고, 그럼 중심을 또 표시를 하면, 자, 그럼 우리 요게 R이고, 요게 R 다시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중심 두 개 사이에 거리가 될 거거든?
그럼 정확하게 이번에는 거리 D가 생각해서 말이 있었으니까 R 빼기 R 다시랑 같아진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R을 큰 거라고 해서 그렇지 이것도 누가 클지 사실 모르니까 모르시구나. 절대값. 그러니까 차라고 기억하는 애. 반지름길의 차. 합. 요거를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요거보다 지금 커야지만 요렇게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두 개가. 근데 마지막으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원이 아예 하나가 안으로 속 들어오는 거야. 속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때는 반대로 두 반지름 길이의 차가 이제 거리 D보다 뭐 하면 된다? 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지랑 유지랑 딱 봤을 때도 문제 상황에서 물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나마 물을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 합이 중심 사이 거리랑 같으면 외접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차랑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거? 두 원이 내접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서 굳이 뭐 꼼꼼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63쪽으로 넘어갈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이게 우리 앞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내용이야. 우리 그때 뭐로 엮었었지? 직선 두 개를? 둘 중에 하나에 뭐 K나 M을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랑 무슨 내용이랑 똑같냐면 잠시 넘어가면은 우리 39쪽 잠깐 펴볼까? 39쪽 책 39쪽 잠깐 펴보면은 우리 39쪽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돼 있지. 그 빨간 박스 보면은 그게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개를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땠어? 무수히 많댔지.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랬고, 이거를 다시 우리 63쪽으로 돌아가면 63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를 이제 어디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원에서도. 그럼 봐봐잉. 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원이 두 개가 있어. 두 원이 만약에 만나. 그러면 만나면 맥시멈 교점은 몇 개 나와? 맞아. 두 개 나오지. 두 개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은 직선 하나로 결정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했다? 그러니까 점 두 개 필요했어. 근데 원은 우리 하나로 결정한다면 조건이 세 개가 있어야 돼.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점이 몇 개만 주어진 거야? 두 개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 역시도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떨까? 엄청나게 많단 소리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 시원한 게 막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교점을 지나는 또 원방정식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것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두 원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의점을 두 개를 일반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요렇게 써놓고 요거 역시도 이제 뭐로 엮어 쓴다? 뭐 M 혹은 요렇게 K로 엮어 쓰는 거지. 책에서 M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m 값에 관계 없으려면 이것도 뭐 돼야 되고 능력돼야 되고 이것도 능력돼야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한다는 뜻이 돼. 두 개를 연립하면 두 원의 뭐를 구할 수 있고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식 자체가 교점을 지나는 저 무수히 또 많은 원들을 의미하는 식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m이라고 쓸 때도 있고 k라고 쓸 때도 있고 한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m이나 책에서는 m이라고 쓰니까 m이 뭐일 때가 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 항들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 2차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 1차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위의 식은 뭐가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역시도 뭐를 지나고 있어야 돼? 저 두 교점을 지나고 있잖아. 결국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통 책에서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요거지, 요 현 있지? 요 현은 큰 원의 현이기도 하고 작은 원의 뭐기도 해. 현이기도 하니까 요 방정식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많이 불러. 즉,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정체가 뭐가 된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우리 그 계획문에 필기를 해놓을까? 그 필기 노트 자리에. 응? 나 꺼꺼나. 너 항상 들고 다니니? 내가 오늘 쌤 통해줄 테니까 가서 필기 노트 연계. 그래서 근데 m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두 개를 뭐한 거야? 방정식을 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결국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두 원의 원방을 뭐 하면 된다? 차를 구하면 된다. 원방에 차를 구하시면은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직방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방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란 말이 들리면은 우리가 m 혹은 뭐로? k로 두 원방 정식을 엮어서 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쌤 64쪽에 3-7번을 한번 풀어볼게. 근데 이런 문제는 얘들아 실제로 교과에 내신에서는
나올 수는 없어. 알겠지? 나올 수는 없어요. 64쪽의 문제들은.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데 1번은 두 원이 뭐 하래? 왜? 죠? 하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했으니까 우리 기억이 난다만 혹시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나면 그래봐. 왜 접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지? 우리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었냐? 요렇게였을 때 반지름 길이 요거 R에서 요거 중기 원점이라고 줄게. 0,0짜리 원그림이랑 그리고 얘는 이제 중심 2,2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 반지름 길이 루트이란 말이야. 그지? 응? 그러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R이랑 루트2랑 뭐한 거랑 똑같거든. 더한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R 더하기 루트2는 우리 루트 8이죠?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은 몇 루트2? 2루트2니까 R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네 두 개는 결국 이 반지름 길이가 뭐였네? 또 같았네. 그냥 계산했더니 알 수 있는 거고. 2번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1번의 경우 접점에서의 요 접점이지? 요 접점에서의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런 거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그림 보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요것도 뭐였으니까? 루트 2였으니까 그럼 요 길이 어때요? 또 같아요, 그지? 그럼 우리 요점 구할 수 있겠다. 이거 뭐 컴마 뭐겠어, 얘들아? 0,0이랑 2,1이랑 중점이니까 더하기 해서 나누기 하면 1,1이겠지, 그지? 요 접점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응? 그 다음에 우리 원이랑 지금 접하는 선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 선생님 90도 표시했네. 지금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진화는 정하라. 그럼 항상 직방은 또 뭐 중요하지? 기울기. 그치?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뭐 하다는 말이 뿅 튀어나와버렸어? 수직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선분이랑 수직하다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겠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0,0이랑 2,2랑 기울기를 구해보면 2분의 2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1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그림 안 그려보면 얻어내기가 힘든 문제일 거야. 알겠죠? 항상 요 1단원, 공수위의 1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항상 문제가 안 풀리면 그림을 좀 쳐다본다. 그림을 그려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뭐 접점, 이렇게 풀어도 되는구나. 얘는 지금 접점 알지, 근데 얘가 또 중심이 뭐니까, 얘들아? 원점이니까 접점 공식 쓰셔도 되네요. 접점 공식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요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해버리는 게, 중심 사이 거리 0,0이랑 2,2 거리를 구하지. 요 거리가 2루트 2였거든요. 그럼 반지름 길이를 뭐 한 거보다는 더한 거보다는 그치 작고 두 개를 뭐 한 거보다는 차를
구한 거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였죠. 그럼 이런 거는 무슨 부등식이요, 얘들아?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풀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R-루트2로 바꾸게. 절대값 안에는 부호 내 맘대로 쓸 텐데. 왜냐면은 절대값 2나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어차피 얼마예요?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값 안에는 부호 내 맘대로 뗐다 붙였다 해도 상관없어요. 요게 지금 2루트 2보다 작다. 또 절대값 상수보다 작다 또 나오네? R-루트 2가 2루트 2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루트 2를 더해버리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풀면은 요거 바로 이항하면 되니까 R은 루트 2보다 뭐하다 되겠어? 크다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루트 2, 3루트 2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2보다 크다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또 뭐 하나 더 그려주면 좋냐면 R이니까 우리 R이 뭐보다 크다고 친절하게 줬어. 0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요 조건까지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3개 봤으니까 3개 겹치는 거 봐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R의 범위는 루트 2보다는 크고 몇 루트 2? 3루트 2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네.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65쪽. 기본 문제 3-8. 좀 포근한가? 날씨가? 아닌가? 자, 여기 있대. 그랬을 때 1번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계속 근데 좀 약간 정석이 옛날 책이잖아. 물론 개정되긴 했지만 옛날 책이다 보니까 좀 옛날 그런 좀 풍의 문제도 많은데, 사실은 요새는 실제로 이렇게 원의 교점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잘 하진 않아. 쌤이 좀 높아심에 하는 얘기, 높아심에. 이제 너네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맨날 교점 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교점 구하는 일은 사실은 극히는 드물다는 생각을 좀 쌤이 하면 좋겠고, 일단 1번 문제는 구하라니까 두 개 결국 뭐 하는 소리요? 연립하라는 소리잖아. 우리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 풀 때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 원래 우리 공수 1에서는 막 하나는 무슨 분해가 인수 분해가 돼서 뭐 이렇게 해서 1차식 만들어서 케이스 나눠서 쓰는데, 결국에는 그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도 핵심이 뭔지 알아? 몇 차식을 만들어낸다?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인수분해가 둘 다 어쨌든 안 되잖아. 이것도 뭐 한다? 일단 몇 차식을 만드는 거야? 1차식을 만드는 게 두 개를 뭐에 모으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두 개 빼버리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1은 뭐 돼? 0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1차식을 먼저 구하는 거야, 1차식. 근데 두 번에 뭐를 구했는 쌤이? 차를 구했잖아. 이 행위는 의미를 붙일 수 있지. 우리 뭘 구한 거야? 뭐를? 그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거지. 그래서 쌤이 요거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걸 좀 의식을 하면 좋겠고, 자, 일단은 그러면 1번 해가지고 요거를 쌤이 이제 대입할 건데, 여기 대입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지?
요거를 뭐는으로 고칠까? 요식을 y는 그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요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x제곱 더하기 9x제곱이니까 10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그 다음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는 0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 2로 나눌까? 자 그러면 5, 9, 2니까 3 만들 수 있겠다 그지? 응?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줘야 될 거고 여기 플러스 5 줘야 될 거고 2 줘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x는 얼마?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y 값도 각각 구할 수 있는데 y는 여기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뭐 될 거고 2 될 거고 얘는 y는 지금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대입하면 플러스 5분의 6이니까 5분의 얼마 돼? 11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점의 방정식 아니 교점은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5분의 11 하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잘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2번을 봐봐 2번을 쌤 생각에 이거는 1번은 깔아놓은 이유가 빌드업인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1번에서 뭘 했어? 2번에서 뭘 했어? 두 번의 뭐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또 뭐 하겠어? 내가 직방 세울 줄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기울기 구해서 직방을 열심히 세우겠죠? 누구랑 똑같이 나오겠어? 짜자잔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짓 하지 말라? 라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알겠지? 우리는 사실은 아니까 공통면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 바로 알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a를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a는 얼마가 된다? 4 그치 여기 되겠지 a는 4 이거 근데 3번에는 줄칠까 얘들아?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렇게 줄치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뭐로 엮어쓰자? k 혹은 m으로 엮어쓰자 그러면은 쌤 이제 엮어 쓸 건데 아무래도 K나 뭐 M 안에 심플한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 붙일게 M 하고 민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의 의미 자체가 M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 특히 뭐 뭐를 지나라고 했기 때문에 1,1을 지나라고 했으니까 1,1을 또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1 더하기 1 해서 2 빼기 3 빼기 1 빼기 4 더하기 m 하고 1 더하기 1가 2 빼기 5는 0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마이너스 3에 은 0이라서 m은 얼마라는 거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 있지 요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만 보여주면 돼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여기는 플러스 10 될 거니까 요거랑 계산해서 플러스 6은 0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 마이너스를 보통 원방정식은 여기가 xy 제곱의 개수가 뭐야?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부호만 좀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무슨 형으로 바꾸면? 표준형 바꾸면 중심이랑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잠도 깨고 그 밑에 3-12번 한번 풀어볼까? 3-1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무슨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제 상수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갖고 하고 근데 얘가 합을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벌써 아까 뭘로만 나왔네. 그래서 무조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동형식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써놓고 두 원을 이렇게 M 혹은 K로 엮어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66쪽에 자취 이제 방정식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다시 9 1번 원점과 부점 A, B가 있는데 컴마 3이랑 B가 4,0이고 이 OP제곱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만족시키는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얘들아, 요건 좀 두 가지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P의 자취를 원하니까 P를 뭐라 둔다? X, Y 라고 하고 그냥 이 식 열심히 세우는 거야. 그럼 우리 O는 원점이니까 0,0이겠지? 그럼 우리 OP제곱도 구할 수 있고 AP제곱도 구할 수 있고 BP제곱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OP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AP제곱은 X-2 전체제곱 더하기 Y-3 전체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P제곱은 X-4 전체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Y제곱을 하나씩은 뭐하고? 날려버리고 그럼 이 우변의 식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 요거는 건드리지 말자. Y-3 전체제곱은 Y는 더 계산할 게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럼 우리가 이렇게 X제곱 하나씩은 어때? 없어? 지고 그럼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더하기 16이니까 20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어쨌든 얘를 전개를 했을 때 혹은 얘도 다음 표준형을 썼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우리 10이니까 절반은 6제곱 하니까 X-6 전체 제곱 되겠지 그지? 더하기 Y-3 전체 제곱이고 20이면 마이너스 20인데 우리 플러스 뭐 해줬어? 36 해줬고 그럼 요건 계산하면 16 되거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봤더니 뭐가 나왔어 얘들? 방정식이 나온 거야. 중심이 뭐고 6,3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인 원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은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도 있는 게, 얘들아, 이거 좀 뭐 익숙하지 않아? 뭔가 익숙하지 않아? 근데 쟤는 점이 4개가 들어가니까, 되기는. 뭐, 피타고라스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어. 피타고라스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서는 써먹지 못하겠네. 점 4개니까. 이런 거 그냥 시킨 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뭐가 나왔어? 원방정식이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점 A에서 원점을 지나는데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원발 수선의 발을 발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점 A가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원점은 지나는데 A를 지나지 않은 직선이 있었고 뭔가 원점을 지나는데 였다가 수선의 발을 탁 떨군 게 누군 거야? 지금 P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항상 우리 요 APO가 항상 몇 도가 되지? 90도지. 90도. 얘들아, 혹시 90도를 제일 확실하게 작도하는 법 알고 있어? 90도를 가장 확실하게 작도하는 방법. 요거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기억해. 요거 필기를 해놓자. 우리 90도를 작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을 그리고 원을 탁 쪼개. 그러니까 반원을 그려, 반원. 그러면 우리 요렇게 반원 위에 한 점을 잡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으면 요각이 항상 몇 도야? 90도. 그치? 180도의 원주각이가 90도. 요렇게 해도 어때? 90도. 요렇게 해도 어때? 90도. 그래서 우리가 90도를 확실하게 작도하는 방법은 뭐다?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각이 항상 90도인 게 고정되어 있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다? 요 OA가 뭐면 되게? 뭐네? 맞아! 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치를 그리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지름이 되니까 우리 지름 양끝점 주는 거 원방정식 세웠다, 그지? 앞에서 뭐를 중점, 즉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0이랑 4,6이랑 중점 구하면 2, 얼마 되고 3 되고 2,3이랑 0,0이랑 거리 구하면 뭐 구할 수 있어?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루트 4 더하기 9라서 얼마 돼? 13이 반지름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피의 자치는요, x-2 전체 제곱 더하기 y-3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13.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봤더니 원이겠네. 이때까지는 결과가 다르지. 이때까지는 어땠어? 계산해봤더니 뭐네? 원이네 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원이겠네 하고 식을 세워준 거고. 차이를 알겠어? 근데 요런 2번 같은 문제는 많이 없다. 요 정도 물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당연히 얘가 지금 A는 지나지 않으니까 요 원 중에서 5,1은 제외해야 돼. 4,6은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A는 지나지 않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10번? 3-10번 한번 볼까? 3-10번
점에서의 거리 B가 2대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랬을 때 점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A가 1,0이고 B가 4,0인데 AP 대 지금 BP가 2대 1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P의 자치를 구하는 거고, 1번에서. 그럼 얘들아, P의 자치를 원하니까 P를 또 X, 뭐라고 둘까? Y라고 두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을 거니까, AP는 2 뭐가 될 거야? 2BP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또 점 아니까 점과 점 사이 뭐 할 거야? 공식 쓸 건데 우리 계산할 때는 보통 루트를 잘 안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뭐 해? 제곱을 하거든? 뭐 실수 많이 한 적 있어? 이것도 제곱은 하거든? 근데 누구는 제곱을 안 하게? 2를 제곱을 안 해.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했으면 요거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는 걸 계산할 때 조심을 해. 알겠지? 그러면 계산 열심히 하는게요. 그러면은 또 x-1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있으니까 괄호하고 x-4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은 그래서 예배에서 정리해주면 4x제곱이니까 x제곱 빼면은 3 여기 밑에 쓰자.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 더하기 4y제곱 써놓고 이항하면은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항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64에서 1 빼니까 63은 0 된다, 그지? 우리 다 뭐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눌 수 있다, 그지?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뭐라고 쓰면 돼? 0. 그럼 이렇게 했더니 x제곱 y제곱도 개수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고 그 다음에 xy항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형을 고쳐보면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한 거게?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폴로니우스 이건 사실은 이제 밑에 있지 얘들아 초록색 글씨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놈이거든. 얘가 어떤 정점 두 개가 있는데 요 정점 두 개로부터 일정한 거리비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는 도형은 뭐가 되냐면은 P가 이제 만약에 P가 있는데 AP 대 BP가 항상 M 대 N을 유지를 한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정체가 뭐가 되냐면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새 정석 말고 사실은 이제 유진이는 예진이가 보는 수학책에는 잘 안 나온 내용일 거야. 왜냐면 외분점이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M 대 N으로 뭐 이제 또 외분하는 점이 있어. 그럼 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뭐가 된다? 원이 돼요.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만약에 예진이랑 유진이가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 근데 옛날 위에 선배들은 어떻게 불렀냐면은 2대1의 무슨 점이랑?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분점부터 계산해볼게. 2 더하기 1분의 2 크로스 하면 8이고요. 그
그다음 1 플러스 하면 1이지. 컴마 0은 어차피 0끼리니까 0밖에 안 나올 거고 이게 내분점. 그 우리 외분점은 쌤이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 외분점은 중간에 거 뭐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지. 그지? 2 빼기 1분의 8 빼기 1, 0. 응? 그러면은 요거는 3분의 9니까 3,0이 되고 요거는 1분의 7이니까 7,0이 되거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하자. 이게 자막하니까. 15분 쉬었다가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볼게. 응?